그 지난 시간에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곱셈 공식은 내가 체크는 해줬죠. 그치? 체크는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거기 9번, 10번 있죠? 곱셈 공식에 9번하고 10번 있잖아. 요거는 요렇게 해놔. 지금 걔가 문자로 나오면은 진짜 잘 보이거든? 그리고 학교에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약간의 준킬러, 킬러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9번이야. 그러니까 얘는 제일 복잡한 거 있지? 요 곱셈 공식, 그 다음에 반대로 인수분해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킬러로 나오면 이제 뭐를 잘 보셔야 되냐 하면 조금 이따가 니네 문제, 기본 문제 중에 하나 있을 거야. 그 9번 공식은 X나 Y나 Z, 그럼 니네 책에 지금 X, Y, Z로 돼 있나? A, B, C로 돼 있나? A, B, C로 해줄게요. 거기 나와 있는 A나 B나 C 중에서 한 개를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꿔줘. 학교에서. 왜? 잘 안 보이게. 얘네들이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신경을 쓰고 봐야 보인단 말이야. 이게 지금 9번 공식이다가 숫자로 나오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숫자 중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1. 이 1이 왜 잘 나오냐면 1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곱셈 공식에다가도 다 갖다 들어갈 수 있어. 이해돼? 사실 이런 거는 좀 보이거든요. 8 같은 애들은 그냥 2의 3승이란 게 보여. 근데 이 1이 잘 안 보인다고. 곱셈 공식에서 요 숫자로 표현됐을 때는 좀 주의해서 봐야 돼.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9번 대칭식 하기 전에 9번 공식을 잠깐 보시면 9번 공식 요거잖아.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랑 곱해졌을 때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ABC랑 같다. 요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양방향으로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중등 선행하면서 많이 봤을 거야. 저식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저식을 변형하는 과정. 저식 변형하는 과정이 뭐였죠? 혹시 2분의 1 공식 이런 거 안 배웠나? 배우셨죠? 처음 들어봐? 아니지? 응? 요 식을 갖다가 변형하는 과정을 알아야 돼. 자, 지금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자,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어. 응?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놨어. 어디 해놨냐 하면은 곱셈 공식 변형해가지고 동그라미 4번 있죠? 그치? 거기다가 변형을 해놨고, 우리가 요거를 그냥 통칭 뭐라고 부르냐 하면 2분의 1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래서 요거 활용 잘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대표적인 활용 문제가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x, y, z라고 줘. x, y, z라고 주는데, 이때 관계식으로 x 3승, y 3승, z 3승, 마이너스 3xyz가 0일 때, 이때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봐. 되게 많이 봤죠? 무슨 삼각형이야 저거? 정삼각형이야. 왜 정삼각형이야? 이거 서술형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먼저 요 방향으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쓰시고, 요게 이제 0이다잖아. 근데 이 x, y, z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얘네들의 합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가 0이 돼야 된다야.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쟤가 0이 된다의 의미는 쟤는 방금 우리 배운 2분의 1 공식으로 3개의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돼서 각각이 뭐가 돼야 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배우셨죠? 그럼 얘네들이 모두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0 이상인 세 수를 더해서 0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두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랑 y랑 같다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y랑 z랑 같다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야. 그치? 요게 이제 곱셈 공식의 도형의 활용의 제일 기본 문제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9번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할 거니까 9번 공식은 꼭 챙겨두시고, 특히 숫자로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오늘은 뭐부터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한 이제 대칭식을 정리를 하고, 자, 그 대칭식의 특징에 대해서, 그 대칭식 처음 들어본다고 하니까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봐봐. 자,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 나와.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의 핵심은 대칭식이고, 자, 그럼 요 대칭식이라는 게 뭔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어. 뭘 갖다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했어? 태호야, 뭐였어? 얘들아, 대칭식이란 건 뭐였니, 정의가? 그치. 내가 지난 시간에 딱 하나 부탁했어. 수학에서 정의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해되시죠? 더하기 빼기 잘하는 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자, 대칭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식으로 이루어진 애가 문자끼리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함이 없을 때, 요걸 갖다 우리가 대칭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몇 개 보여줬죠? 뭐 x 3승 더하기 y 3승, 그치? 그 다음에 뭐 x 제곱 마이너스 xy y 제곱, 이런 애들 지금 다 대칭식이지, 그치? 뭐 x 제곱 y 제곱 z 제곱, 이거 x, y, z 막 바꿔도 똑같은 식이죠? 응? 자, 그럼 이때 이 대칭식의 정의보다 중요한 게 성질인데, 자, 대칭식의 성질은 뭐냐면은, 대칭식이 2개 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와, 자, 3개 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살짝 차이가 있는데 결론은 똑같아. 자, 2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모든 대칭식은 합과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돼?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야. 어떤 문자식을 합과 곱으로만 표현하시오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부터 가볼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칭식이지. 그럼 요거를 합과 곱으로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돼?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합과 곱으로만 바꿔준 요 식을 갖다가 소위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고 그냥 우리가 부르는 거야. 되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x 3승 더하기 y 3승은 합과 곱으로만 표현을 하면 합의 3승에서 3xy에 x 더하기 y를 뺀 거. 그치? 요걸 갖다가 요렇게 표현하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고. 사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인수분해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요 3승 더하기 3승이 나오면 니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변형식에 관한 건지, 아니면
얘가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지는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내가 맞춰서 요 두 식을 써줘야 돼. 이거를 원하는 문제도 있고 얘를 원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되시죠? 응? 결국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핵심은 결국 대칭식이라는 거는 합과 곱으로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대칭식이 나중에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가서 뭐랑 잘 엮여서 나오겠어? 합과 곱하면 뭐 생각나?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과 곱 뭐 생각나? 2차 방정식에 근각계수랑 엮어서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요 곱셈 공식의 대칭식이 곱셈 공식 변형식이 나중에 2차 방 근계수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세 문자는요. 문자가 하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미지수로 내가 표현을 할게. 얘는 합하고 곱 전에 두 문자의 곱의 합이 하나가 추가가 돼. 요거하고 세 문자의 곱. 즉 요 세 가지로만 표현이 가능하다야. 문자가 세 개인 대칭식은 그 합과 곱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돼야 돼. 되시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뭐랑 엮어서 잘 나오냐 하면 문자가 세 개니까 얘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계수랑 엮어서 잘 나와. 요것도 나중에 9차 방정식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요런 애들 있죠. 맞아 보시면 만약에 식이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거 지금 대칭식이니까 합과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데 얘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xy 한 번 더 뺀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3xy를 뺀 거고요. 그쵸? 요런 애들은 문자가 3개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2배. 자, 1-6번은 전개를 하시온데 요거는 내가 보여주긴 할 거야. 근데 뭐 니네 다 잘하는 거긴 해. 이거 1번하고 2번을 전개를 할 때 요 내가 요렇게 하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 응? 자, 우리가 1번하고 2번은 요거야. 어떤 3차 방정식의 근해 개념으로 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얘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치?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근계수로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3승 마이너스 뭐 세근의 합 x제곱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1차항은 뭐야? 두 근의 곱의 합에 x 빼기 상수항은 두 근의 곱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부호에 따라서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전개를 할 때 세 근을 써. 세 근을 쓰시면 x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럼 니네 구구단은 잘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답을 원샷으로 써볼게. x 3승에 세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럼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뭐라고 써? 플러스 2x 제곱 쓰시고. 그치?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계산해봐. 두 근의 곱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3. 그럼 두 근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x 쓰시고. 마지막은 상수항은 세 근의 곱. 세 근 다 곱하면 6이지. 6인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6은 0. 0은 냅두고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부호는 순서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로. 되시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세 근이 2, 3, 4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x 3승에 자, 세 근의 합이 9니까 마이너스 9x 제곱
그죠? 되시죠? 두근의 곱의 합은 곱하면은 6 더하기 8 더하기 12니까 14, 26x. 자, 상수항은 세근의 곱이 6, 4, 24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전개하시면 된다고. 되시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완전 제곱식. 얘들아, 이거 완전 제곱식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게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일 때랑 절대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대로 외우는 거야. 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면 a 더하기 마이너스 2b 더하기 마이너스 c 요거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냥 플러스일 때 하나 외우시고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시면 각각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자, 2배에 이렇게 곱하면 그냥 전개해서 쓸까요? 곱해서 2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4ab 이렇게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ac 나머지 두 항 곱해서 전개하면 4bc 뭐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죠. 그죠?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 곱셈공식 다 아시잖아요. 그쵸? a 더하기 b의 3승 전개하면 어떻게 돼? a 3승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3승. 그치? 근데 사실 이거는 전개식을 이렇게 쓸 일 별로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대칭식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야. 응?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자, 요거 전개하시면 자, 앞에 거 세제곱하면은 8x 3승. 자, 더하기. 앞에 거 제곱해서 3 곱하면 얼마야? 12. 요거 곱하니까 36에 x제곱 y. 뭐만 잘 계산하면 돼? 상수항만 잘 계산하면 돼. 개수만. 더하기. 자, 뒤에 거 제곱하면 9. 3 곱하면 27에다가 2 곱해지니까 얼마? 54고요. 뒤에 거 제곱했으니까 xy 제곱. 그치? 마지막으로 3y 3승에서 27의 y 3승. 이렇게. 그치? 돼? 4번 5번 똑같은데 뭐만 보면 돼? 결국에는 얘는 요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2x 더하기 마이너스 3y의 3승 세제곱이니까 결국 부호가 어디에 바뀌는 거야? 얘가 홀수번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가 살아서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얘가 홀수번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한 번이나 3번 곱해질 때잖아. 그러면 위의 식하고 똑같은데 언제만 부호가 바뀌냐 하면 y가 1차일 때 한 번 곱해졌을 때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가 살아서 이게 y가 2번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죽으니까 얘는 그대로 얘는 y가 3번 곱해지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살아서 이렇게 써지겠죠. 그쵸? 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요건 보이지? 요 6번이 인수분해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중에 하나야. 요거하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그치? 이거 부호 헷갈릴 것도 없어. 여기가 플러스면 요거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돼. 요때는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그치? 요거 두 개 거꾸로 간 거지? 자, 그러면 뭐 보이면 돼? 요거 보이시면 되잖아. x자리에 2a가 왔고 y자리에 지금 b가 온 거니까 얘는 2a의 3승에서 b의 3승 뺀 거야. 그치?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연습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빠르게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이게 전개는 쉽거든요. 여기 아까 얘기한 거야. 전개는 쉬운데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보여. 이거 지금 곱셈 공식 제일 긴 거 그거지? 그치? 이걸 내가 이렇게 써주면 보이잖아. 이게 실질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이거 일부러 여기다 뒤에 갖다 놓는다고. 보이지 말라고. 요 1을 갖다가 앞에다 땡겨와서 이렇게 써주면 이제 보이죠? 형식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xy, 요 x는 어떻게 쓴 거냐면 x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 y는 y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니네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전개하시면 세제곱 공식이잖아. x 3승, y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빼기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지? 이게 지금 무슨 공식 한 거야? 그 곱셈 공식 중에 제일 긴 거 요거 해놓은 거란 말이야. 아까 우리 정리했죠? x, y, z 중에 하나를 뭘로 준다고? 상수로 준다고. 제일 많이 주는 게 1이라고. 응? 그러면 이게 언제 제일 위기가 오냐면 학교에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 문제가 나왔어.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3xy 빼기 1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래. 응? 근데 이거를 갖다 신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 이거 뭘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요 모양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신경을 쓰고 봐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는 다른 방법이 없어. 무조건 공식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신경을 써서 아 이거 시험에 나와도 또 이거네 하면서 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의 3승으로 보셔야, 그리고 플러스 3xy를 요렇게 보셔야 이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보인다고. 이해돼? 이런 거 신경 잘 써야 된다. 뭐 그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2번도 엄청 틀리는 거야. 이거 뭐 실수하냐면 2번은 공식이 요거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4승 더하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y 4승. 곱셈 공식 제일 마지막 거 있죠?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양방향. 여기서 이제 요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2장에서 배우는 보기차식 인수분해야. 요거는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 가서 다시 배울 건데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이 부호가 헷갈려. 여기 플러스야. 근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거 마이너스로 바꿔. 조심해야 돼. 응? 자, 그래서 요거 눈에 보이면 답이야. 그냥 쓰면 돼. 지금 요 4x 제곱 요것만 그냥 한번 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 답을 제대로 쓰려면 얘를 2x의 제곱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얘는 2x 곱하기 3y고요. 요거는 9y 제곱이 3y의 제곱. 요렇게 보실 수 있어야 요 형식 맞춰서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얘는 2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3y의 제곱 더하기 3y의 4제곱 요 모양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개수 정리하셔서 쓰시면 16x 4제곱, 요거 49, 36의 x제곱 y제곱, 요거 4제곱 하니까 81의 y 4제곱. 그치? 이것도 생각보다 애들 인수분해 되게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 공식인데 보기차식 인수분해로 가시는 게 빨라. 요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요거 나온 거는 전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1번이나 2번 모두 2장에서 나오는 인수분해가 중요해.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거 전개. 요거 전개도 얘들아 되게 많이 나오지. 항이 4개짜리야. 물론 항이 4개짜리를 아까 그 3차 방정식의 근계수처럼 쓸 수도 있거든? 그치? 근데 이런 애들은 그렇게 쓰는 것보다 뭐가 빠르냐 하면 치환이 빨라. 이거 전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이 전개 어떻게 해? 공통 부분이 나오도록. 그치? 즉 상수항의 합이, 여기서 말하는 상수항의 합은 전개했을 때 일치한 개수가 돼. 요 합이 같도록. 그래서 뭐가? 공통 부분이 생겨서 요 공통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다시 한번 전개하도록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순서대로 전개하시면 되겠죠? 상수항의 합이 요렇게 1이고 요렇게 더해도 1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두 개씩 묶어서 먼저 전개를 해. 자, 요거 전개하시면, 자, 요거 두 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전개가 되고,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요렇게 전개가 되지. 그럼 여기서 이거를 다음에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요 똑같은 부분이 보이니까 얘를 우리가 한 문자 취급하셔서 전개를 하는 게 원리잖아요. 그쵸? 돼? 자,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한 문자로만 보면 돼. 그래서 두 항 보시고 전개하시면, 전개하면 라지 x 제곱인데 우리가 라지 x를 얘를 라지 x로 봤으니까 요 라지 x 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라지 x니까 요렇게 한번 쓰시고, 자, 상수항이 2, 6에 12니까 되시겠죠? 그쵸? 요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내림차순 완전제곱 없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거 x 4제곱에 2x 3승에 x제곱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8개 빠지니까 7x 제곱 나오고요. 요거 1차항이 마이너스 8x, 상수항 12까지 하셔서 결국 요거 전개 신속 정확하게 속도 싸움이야. 되시죠? 응? 자, 그래서 치환형 전개까지 보셔서, 자, 7번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야. 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대칭식 문제들이 나와. 이제 앞으로 곱셈 공식 변형식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대칭식 문제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식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들아 보지도 말고 그냥 합과 곱부터 구한다야. 왜? 모든 대칭식은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되니까. 응? 그러면 요거 문제 풀고 이제 학교에서 뭐까지 요구하는지 내가 선생님 설명을 잠깐 할게. 보세요. 자, 합은 줬어. 그치? 자, 그러면 요 제곱의 합을 줬다는 얘기는 뭐 구하란 얘기야? 얘는 합의 제곱에서 2xy 뺀 거니까 이 곱을 구하라고 준 거야.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은 8이고 요거 합의 제곱은 16이고요. 요렇게 돼서 xy가 8 나누기 2니까 4 여기까지. 요걸 일단 무조건 구하고 시작해.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요 합과 곱만 가지고 요런 애들을 구하시오라고. 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x 3승 더하기 y 3승을 구하래.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한번 써봤어. 어떻게 구해? 합의 3승에서 3xy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되죠? 자, 그럼 대입하시면 요거 4의 3승이니까 64 마이너스 3, 4, 12 x 더하기 y가 4니까 10 얼마니? 48 빼니까 16이죠. 그쵸? 되죠? 자, 근데 요거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조심해야 돼. 뭐 구하라 그랬냐면 x 마이너스 y를 구하래. 얘는 우리가 직접 구할 방법이 없어. 그지?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해야 돼? 요거의
제곱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워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합의 제곱에서 xy 몇 개 뺀 거야? 4개 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가 16에서 16이니까 0이네요. 그쵸? 돼? 이거는 지금 0이니까 x 빼기 y가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만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라 양의 상수가 나오면 얘들아 당연히 뿔마 2개 다 써주셔야 되고 그 뿔마 중에 보통 하나 결정을 하고 x, y에 관한 대소관계 조건을 줍니다. 그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 해놓고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봐. x 5승 더하기 y 5승을 물어보는 학교가 있고 요 똑같은 상황에서 해볼게. 응? 그 다음에 좀 더 심하면은 뭐까지 물어보냐면 x 7승 더하기 y 7승까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식을 5승이나 7승까지 외울 순 없어. 못 외워.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즉 구한 대칭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5승 더하기 5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를 구해놨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을 구해놨어. 그치? 응? 자, 그러면 5승 더하기 5승은 우리가 구한 얘와 얘를 곱해서 만들어져. 그치? 근데 여기에서 쓸데없는 거 빼줘야지. 즉 요렇게 하면 x 5승 나오고 요렇게 하면 y 5승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 없는 x제곱 y 3승하고 x 세제곱 y 제곱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통인수 묶어주시면 x제곱 y 제곱이 묶여서 x 하나 y 하나 이렇게 빼줄 수 있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기존에 구해놓은 대칭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이런 애들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답 한번 구해보시면 문제에서 얘를 얼마로 줬냐면 8로 줬고요. 요거는 우리가 16으로 구해놨어. 자, 근데 얘는 아까 4였으니까 16이고 x 더하기 y는 4잖아요. 그쵸? 그럼 요것도 계산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인수 묶어. 16 묶어주면은 8 빼기 4니까 4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연산을 하실 때도 최대한 인수분해 공통인수 묶기는 활용하셔서 하는 게 편해. 되시죠? 응? 얘는 뭘로 나오겠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는 요거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치? 물론 이거는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진 않았어. 근데 얘는 요거 가지고 무조건 구할 수 있는 애잖아. 그치? 봐봐. x 4제곱 더하기 y제곱을 먼저 구해보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에서 2배의 x제곱 y제곱을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8로 구해놨으니까 제곱하면 64. 요거 4로 구해놨죠. 제곱하면 16 곱하기 2니까 32.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요거에서 뭘 뺀 거냐면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얘랑 요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공통인수 x 3개, y 3개 묶어 놓으시고 x 더하기 y 묶이면 우리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답 형식만 써볼게. 자, 그래서 요거 앞에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32로 구해놨고요.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1번에서 16으로 구해놨죠. 요거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고요. x 더하기 y는 4까지 구해놓은 거 아니야. 그치?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64로 묶을까요? 64로 묶으시면은 앞에서 8 묶이고 뒤에서 4 묶이니까 64 곱하기 4니까 답은 256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물어볼 거야. 되시겠죠?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사실 유치해서 잘 안 물어보고 하나 학교에서 물어본다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물어본다고 할 수 있겠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바로 되시죠? 요거 세 문자 대칭식이니까 한 번만 식을 써주면, 자, 얘는 합의 제곱에서 2배의 두 문자의 곱의 합을 빼주시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합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빼기 2배의, 자, 7이니까 25 빼기 14가 돼서 뭐 11로. 뭐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 특이사항 없으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응?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나머지 문제들까지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데, 우리 이런 거 하나 보고 갈까요? 그 연습 문제 저 뒤쪽으로 가보시면 선생님이 그 연습 문제에다가 요 단원에 해당되는 각 학교 기출 문제를 몇 개를 실어놨어. 응?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하나 정도 해볼까요? 뭐 다 너무 쉽네. 이런 건 집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해볼까? 20번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지금 다항식이 모든 다항식의 항이 3개지, 그치? 근데 걔네들을 지금 연산을 했을 때 항 하나를 죽이시오야, 그치? 그럼 항 하나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A값, B값을 요거를 만족하는 애를 선택을 하시오니까 일단 저 두 개 다항식을 먼저 표현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다항식은 A를 2배 한 다음에 B를 빼래. 이거 얘들아 하나 항씩 주목해서 계산을 하라 그랬어, 동료항끼리. X제곱은 2배에서 빼니까 개수가 2-A가 되고요. 자, XY는 2배에서 빼니까 10-B가 개수가 되고, 자, Y제곱은 2배에서 빼니까 -8-A가 개수가 돼, 그치?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죽어야 돼. 개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려면 A는 2여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B는 10이어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A는 -8이어야 되고. 일단 여기까지 구해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B를 2배 한 다음에 C를 더하래. 요것도 마찬가지, 동료항끼리 요거 2배에서 더해주면 개수가 2A 플러스 6 되시고, 요거 2배에서 더해주면 자, 2B-1 이렇게 되고, 자, 요거 2배에서 더해주면 자, 2A-2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항을 죽이려면은, 얘가 죽으려면은 A가 -3, 요게 죽으려면 B는 2분의 1, 요게 죽으려면 A는 1. 어라, 뭐 이상하다? 선생님 어디 계산 잘못했냐? 동시에 죽는 애가 없는데? 2A 빼기 B 2차 맞고 2B 더하기 C 맞고 아, A값 B값 따로따로 구하는 거구나, 쏘리. 그럼 요거 항상 2개씩이 되도록 하는 요거만 만족하면 되겠다, 그치? 그죠? 그러면 A, B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뭐하고 뭐 되면 돼? A가 양수일 때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B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B가 음수가 없지.
그치? 그럼 요거는 절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선택이 된다면 A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요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가 B가 10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요거 문제 만족. 그치? 그 다음엔 얘가 죽었어. A가 음수면 B가 요거 돼야 되는데 얘는 뭐의 모순이야? A, B가 무슨 수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지. 그럼 정수라 그랬으니까 일단 얘는 이미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답은 요거네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시오니까 답은 7이겠다. 그치? 되시죠? 응? 자, 그래서 1-20번 보셨고 요런 식으로 뭐 정리해서 보시면 요거 하나 열심히 해보면 되겠다. 나머지는 뭐 다 쉽고 1-23번은 집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요건 학교 내신에서 거기 위에 써놨잖아. 이게 모의고사 문제 변형시켜 놓은 거야. 그거는 집에서 한번 고민들 해보시고 안 되면 물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1장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2장 가볼게. 인수분해.